네, 안녕하세요. 6월 18일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외신 5개, 트위트 계정 13개, 차트 11종 모니터링해서 우리 투자자들이 꼭 알아야 될 것들 8가지 추려봤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현재 위치 브리핑, 그리고 원체인 쪽, 그리고 미국 이란 14개항 평화협정 공식 서명, 그리고 페드의 워시 인플레 2% 선언, 나스닥, 코스피, 유가, 금, 채권, 달러 인덱스, 블랙록, 클레이텍트, 이더리움, 솔라나 쪽 이렇게 하나씩 뉴스들 다뤄보도록 할게요. 먼저 NIT부터 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이란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했는데 결과는 달랐다라는 제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IT의 분석대로 이란은 협상 테이블에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핵 폐기 없이 동결 자금을 받았고 석유 수출도 재개가 되고 실질적으로 이란이 얻은 게 꽤 많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협정이 완전한 승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란 국내 강경파 반발이 아직 잔존할 수 있고 이행 과정에서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월드스트리트저널은 워시 의장이 인플레 의지 발언에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내용을 밝히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1.34% 하락을 했고 채권도 같이 하락을 했죠. 그리고 AI 이슈도 다뤘는데 AI가 레인메이커, 그러니까 영업 핵심 인력을 만들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니어 역할은 가능하지만 영업은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블룸버그에서도 중요한 2가지 나왔습니다. 하나는 워시가 채권 시장을 흔들었다라는 내용이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하면서 채권이 하락을 하고 금리가 급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란의 협정 전자 서명 완료, 그리고 호르무즈에 대한 집중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기업 이익이 줄고 주가가 하락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러도 강해지겠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나쁜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FT에서는 워시 체제에서 금리 인상으로 기울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포인트를 짚었는데 5일 시장은 이란 위기를 이미 흡수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유가는 이미 하락을 선반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유가 충격보다 금리 충격이 더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디언 쪽에서는 14개 양천문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협정이 세계 대공황을 방지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며 내용을 보면 영구 휴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이란 석유 수출 복원, 미국 제재 해제가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고도 이걸 다 얻었죠. 이것이 도대체 뭘 의미할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란은 실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협정 이행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 국내 강경파 반발이 어떻게 나올지 변수죠. 그렇다면 협정 이행 첫 3주가 진짜 테스트로 볼 수 있고 유가의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72, 74달러 이 지지 구간을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나스닥 보겠습니다. 현재 30,090포인트 1일봉 기준이며 마이너스 1.34%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고점을 못 넘으면 안 좋다고 했죠. 어제 실제로 넘기지 못하고 내려왔습니다. 쌍봉 패턴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이 구간에서 횡보를 박스권 내로 그리면서 한다면 이제 분배 구조로 보면서 물량 넘기는 작업이라고 의심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요한 구간은 29,000 초반대, 이 구간이 이탈되면 이제 28,000까지 밀릴 수 있고 반대로 고점을 갱신해주면 쌍봉과 다이버전스 그리고 맥디와 SMI, 데드크로스 리스크까지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19일 서명과 함께 PC까지 우리가 지켜보는 수순이 남아 있습니다. 나스닥이 이제 어떻게 차트를 그려가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중이니까 잘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경우 8,931포인트, 고점을 살짝 넘겼죠. 하지만 이거는 수입으로 볼 수도 있고 다이버전스 또는 쌍봉 리스크가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하게 올리지 못하면 이제 더더욱 위험한 구조로 볼 수 있는 거죠.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현재 이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유가를 보면 현재 74달러 88센트 일본 기준이고 어제 말씀드린 단기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살짝 나오고 있죠. 그러면 6월 19일 이후 협정 이행이 확인되면 추가 하락 경우에 71.5 그리고 68.5달러까지 내려갈 수 있고 이란이 완전한 양보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유가는 협정 이행에 대한 선반영이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지지를 쉽게 뚫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 4,314달러, 일본 기준이고 플러스 1.34% 상승했습니다. 4,330과 4,500, 이 구간에서 계속 저항을 받고 있죠. 4,400 돌파가 관건이고 달러니스가 현재 100을 돌파하고 있는데 이 환경이라면 금도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락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습니다. 금은 개인적으로 좀 더 내려와 주길 바라고 있고,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변함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권과 달러닉스 보겠습니다. 달러는 현재 100을 넘었고,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이 99에서 굉장히 지지와 저항이 SR 플랫 구간인데 강한 양봉으로 뚫고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다는 것은 이 강세가 쉽게 줄어들긴 어렵다라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며, 직전 고점인 100을 돌파하는지 아닌지 면밀하게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채권 금리는 10년물 4.461%, 그리고 30년물은 4.904%, 어제보다 소폭 내려왔죠. FOMC 이후 채권을 사고 있고, 하지만 달러인덱스가 현재 100 위로 올라오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방향이 같이 가고 있다는 게 좀 묘한데, 채권금리 하락은 리스크온 신호인데 달러인덱스 상승은 위험 자산에 부담을 주고 있죠. 계속해서 저는 이 두 방향을 병행하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지표가 현재 82K 때는 양수로 전환이 되었다가 다시 59K 때 음수로 크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본다면 크게 회복이 되지 않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런 경우 다시 한번 가격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됩니다.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약간 회복했지만 여기서 바로 양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 가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크게 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주기 때문에 현재로서 우리가 이런 리스크 위에 우리가 서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청산 맵은 현재 63,900 기준으로 상방으로 66,000 이 부근에 숏 물량이 몰려져 있고, 하방으로는 62,000까지 물려져 있습니다. 63,000에선 단기 지지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고, 66,000은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박스 내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디를 먼저 치러 가는지 그것을 먼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펀딩비도 거래소마다 양수 음수가 혼조세로 가고 있는데 시장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방향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변동성 국면으로 보고 큰 포지션은 자제하고, 방향이 나오고 변동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대응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CBD 차트를 보면은 갈색 고래가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현재 비트코인 가격적으로 볼 때는 이 매수가 유의미한 매수인 거냐라고 해석하기엔 좀 어렵죠. 지금 현재 가격은 디스카운트 존도 아니고 프리미엄 존도 아닌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움직임들은 단기 반등 국면에서 나오는 후배 움직임 중 하나이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TF를 보겠습니다. 이더리움 먼저 보면 다시 한번 유출이 되었고, 비트코인도 다시 유출이 되었죠. 그리고 아직 IBRT가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블랙록에서 얼마나 그 수치를 던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고 지난번처럼 흐름이 크지가 않더라면 이 기조가 이제 조금씩 완화가 될 수 있구나,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구간이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다음은 크립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드워시 발언입니다. 금리를 사전 예고를 회개하고 데이터를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인플레 2% 달성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이것이 크립토 시장에 뭘 의미하냐면 금리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죠. 불확실성은 커지면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 여파는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비트코인에 단기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클래리텍트 뉴스인데, 헤거티 상원 의원이 7월 말 전 삼양 목표를 공개 발언했습니다. 현재 6월 기준으로 아직 시간이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이 기한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보고 대응을 해야겠죠. 기관 자금 타임라인이 당겨질 수 있고 중장기 수급에서 폭발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ME가 CFT에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영구 선물 승인 결정에 반발한 거죠. 단기 불확실성이지만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더리움 그리고 비트코인 동시에 직접 현물을 매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ETF가 아니라 직접 매수했다는 거죠. 이게 기관 수급 강화의 가장 강력한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ETF 유출이 나오는 와중에 블랙록이 사고 있다는 것은 현재 구간이 나쁘지 않은 매수 기간이다라고 우리가 그런 시그널을 해석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미 이란 전쟁 공식 종료입니다. 14개 항의 연구 휴전, 호르무즈 재개방, 이란 석유 수출 재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유가 하락 경로가 확정됐고 글로벌 인플레 완화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NIT 분석대로 이란이 실리를 챙겼기 때문에 이행 과정 변수를 열어두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오마니 국가 비트코인 채굴 풀을 의무화했습니다. 중동 산유국이 에너지를 직접 비트코인으로 전환하는 구조이죠. 탈달러 대한 자산 서사를 더 강화하는 뉴스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무디스가 솔라나의 신용등급을 통합했습니다. 공개 블록체인 최초로 RWA 실물자산 토큰화 인프라가 강화가 되는 거고 솔라나의 생태계 가치가 올라가는 이벤트로 볼 수 있겠죠. 다음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최종 개발렛에 진입을 했습니다. 머지 이후 최대 업그레이드이며 H2 2026년 올 하반기 메인넷을 목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탈릭의 순자산의 90%를 이더리움에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습니다. 샹시자의 올인, 톱니의 매수, 스테이킹 비율, 이더리움 수급 3중 강화로 볼 수 있겠죠. 그럼 오늘의 결론 보겠습니다. 상방 시나리오는 이란 협정 이행 확인, 그리고 유가 하락 지속, 인플레 완화, 시그널, 그리고 블랙록의 현물 매수 지속, 클레이텍트 7월 말 3행 확정, 달러인덱스 100 이탈, 그리고 코스피, 나스닥 신고점 갱신, 그리고 하방 시나리오는 달러인덱스 100 안착, 나스닥 고점, 나스닥 쌍봉, 코스피 쌍봉, 그리고 워시 추가, 매파 발언, 채권금리 급등 지속, 그리고 이란 협정 이행 균열, ETF 유출 지속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체크포인트 이렇게 5가지 잘 봐주시면 되겠고 오늘은 이란 협정이라는 리스크온 제로와 함께 페드의 매파, 리스크오프 제로가 정면 충돌한 날이기도 합니다. 어느 쪽이 더 강하게 작용할지 확인하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죠. 성급하게 베팅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천천히 진입하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 이후 저녁에 기술적 분석 브리핑에서 또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